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산 한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부터 내용이 조금 복잡한 듯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건 한창호 선생님께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일을 하시다가 이게 이제 좌절에 부딪히게 되면 포기를 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다른 분들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확실하게 성공을 하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갈등도 많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하신 건 없는데 끝없는 새로운 시도를 하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대개 한 4세대로 나눠지는데요. 제1세대가 1894년 우병을 일으키고 전쟁에 참여한 시대인데 1820년에서 50년대 출생을 치고요. 제2세대가 1870년대 전후에서 태어나신 분들인데 새로운 문명을 수용하기도 하고 신세대, 9세대의 다리 역할을 한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한창호 선생님은 이 제2세대에 속하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세대는 1900년 전후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3.1운동에 합류한 분들 그리고 나서 제2세대와 함께 아마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4세대가 1920년 전후에서 출생하신 분들인데 항일투쟁을 하고 광복군, 조선 의용대에 들어가서 활동하시거나 해외 독립군에서 활동한 젊은이들을 제4세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산 선생님께서는 2, 3세대를 통합을 강조를 하셨고 민족 대당 촉순운동을 해가지고 3세대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대륙과 만주 국내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불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상적으로도 일단은 좌우를 초월해가지고 일단은 통합이 된 후에 나중에 이제 어떤 체제를 정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 이념도 아주 다원적이고 다양하고 의병 계몽운동을 하는 독립군, 의열투쟁, 비밀단체, 독립운동정당 단체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지만 아주 다양한 이념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독립운동을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도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죠. 주로 이제 만주 쪽 연해주에서 많이 했었죠. 그죠? 중국 대륙, 그뿐 아니라 미주, 유럽, 일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간적으로도 아주 세계적인 공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참여한 숫자가 약 500여만 명 된다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열사도 많고 의사들도 많고 지도자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을 꼽으라 그런다면은 안창호 선생님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출생 과정, 가계 성장 과정을 보면은 평안남도 강서군 도봉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농사를 지셨던 것 같고요. 어머니는 제한 황 씨였습니다. 3남 1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문 배우기 시작을 했고 8세 때 이제 서당에 입학을 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농사 일을 같이 하면서 서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10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 후에는 조부께서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세 때 유림 스승으로 김현진 그분을 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공부를 많이 한국 역사나 중국 고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때 이제 중요한 선배 중에 한 분인 필대현이라는 분을 만나서 교류를 갖게 됩니다. 16세 때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옵니다. 아소교학부 이제 구세학당인데요. 그때 이름을 야소교학교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의 지도를 받았고 그래서 기독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18세 때 그러니까 2년 야소교학교에서 공부를 한 후 졸업을 하고 조교가 되고 이때 이제 서재필 선생님의 강연을 듣게 되는데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일준의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19세 때 독립협회에 가입을 하는데요. 독립협회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한제국의 협회로서 1896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지금 있는 저 독립문이 원래는 영우문,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받아들이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헐고 독립문을 건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독립문은 사실은 일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전혀 역사를 모르는 분들이 일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저 문 앞에 가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주 난센스죠, 그죠? 전혀 일본하고는 관계 없는 그런 중국 사신과 관련된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서당 훈장으로 계시던 이석관의 딸 이혜령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조부들끼리 이제 약속이었죠. 그리고 자기 그 약혼녀하고 안산호 여동생을 서울로 보내가지고 정신의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저 때만 해도 이제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하던 때였죠.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거의 교육이 필요 없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남녀 평등, 남자든 여자든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약혼녀하고 여동생을 서울로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98년에 고종의 탄신일을 맞아가지고 쾌제정, 그건 이제 자기 고향 근처에 있던 지역일입니다. 쾌제정에서 연설을 하는데 아마 젊었을 때부터 아주 뛰어난 연설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연설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패 관리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평양 관찰사 조민희하고 평양 부사 이계필이 연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사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관서지회 설립을 주도를 합니다. 청년 시절의 도산의 꿈은 교육자였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 나라를 찾는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21세 때 점진학교라고 남녀공학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등과정을 만들고 기숙사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은 자기가 맡고 이제 교사를 몇 분 초청을 해가지고 무실역행 열심히 노력을 하고 노력을 최선을 다한다 이런 정신이었는데요. 아마 이제 재정 압박으로 결국 폐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갈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으로 가서는 원래 계획은 교육학 쪽 공부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이런 계획으로 갔었는데 실제로 이제 가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가기 전날 이제 약혼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때만 해도 부부가 같이 나가기는 아마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언더우드의 도움으로 부인을 동반해가지고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처음 도착을 해가지고 트리오라는 사람이 집에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의사생활도 하고 이민국 일을 담당했던 분인데 아마 개인적으로 조금 아시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귀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체크를 하는데요. 원래 목적은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부 있는데 생활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인삼장수가 한 5, 6인 있었고 한국인 학생 몇 명이 안 됐는데 그 한인 친목회라는 걸 숫자는 안 되지만 구인회를 만들어서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막 일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고 하는 이런 일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동 주선서, 한국 사람들의 노동을 주선해주는 이런 계획을 삽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등록을 시키고 공장에다가 일도 제공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귤 농장에서 일을 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소개를 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면 이제 서로 다투고 하는 일도 해결이 되니까 이런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의교육, 생활규칙도 지금 법을 잘 지키는 거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샌프란시스코의 신뢰도가 점차 좀 증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리버사이드로 또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략 보니까 본토 전역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로 갔다가 또 본토로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노동 주선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차차 캠프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같이 이제 리버사이드 공립협회도 설립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한인 노동자들의 조직화, 그다음에 생활 개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원래 계획을 했던 그런 교육학에 대한 공부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대학 진학은 포기를 하고 이 일이 점차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일 의정서가 이제 강제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때 이제 러일 전쟁이고 나서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일본의 보호 감독 하에 둔다. 이런 걸 이제 강제로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호노루루에 있는 일본 총영사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미주 한인들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주 한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부 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립협회라는 게 생기고 이랬으니까 그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거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만들었던 그 파차파 캠프를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체계화시켜가지고 한인 노동국으로 개칭을 합니다. 영어로는 Korean Labor Bureau로 이렇게 개칭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 그 회원들이 늘어납니다. 해가 갈수록. 그래서 1907년에는 한 200명 정도가 되고 이때 이제 그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나중에 이게 미국 내에서 생긴 한국인 타운으로는 최초의 타운이다. 이런 별명이 붙게 되고 도산공화국이다. 도산이 세웠다 그래가지고 이런 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세우고 영어학교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남이 태어나는데요. 저 사진이 장남의 사진인데요. 이름을 필립이라고 지었는데 얼핏 보면 영어 이름 같죠, 그죠? 근데 실제로 한자로 보면 필립 반드시 독립하라 이겁니다. 반드시 독립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름도 미국식의 이름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 한자로도 우리의 그런 뜻을 지킬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필립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꽤 유명한 배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립협회를 만들면서 그 행동 지침을 만들죠. 동족 상해, 만난 상부, 항일운동. 그게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독립자금 모금의 바탕이 됩니다. 나중에 거의 100만 달러인데, 저 당시 100만 달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게 공립협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립신보, 신문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생긴 최초의 한국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립신보를 발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립협회를 점차 이제 확대를 합니다. 다른 도시로. 솔트레이크시티, 그라몬토, 햄포드, 프레스노 근처로 해서 미국 전역으로 이제 확대를 시키고, 그래서 1908년경에는 9개 지회에 한 800명 정도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뿐 아니라 외국으로도 국내외 한인사회로 확대가 되고, 또 1908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 그죠? 러시아, 하와이, 멕시코. 그래서 점차 이제 그 지회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그러면서 1909년에는 한인 공립협회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하와이 한성 한인협회 두 개를 합쳐가지고
국민회를 창립을 합니다. 항상 이제 몇 개를 독립적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합하게 됩니다. 합해져야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국민회 협회와 대동보국회를 또 합쳐가지고 대한인 국민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들었던 신한신보를 공립신보로 이름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결국 이 신문이 전 미주를 대표하는 한국 신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과 신민의 국권 회복 운동인데 이제 미국에서 약간의 틀을 잡으니까 그걸 이제 국내에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귀국을 해서 신민의 국권 회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나라를 국민나라로 만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들어오는 도중에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태극학회에서 연설도 하고 육일준 박연호가 그때 이제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서로 상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사 총무 양기탁을 만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진 빚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범국민적인 국제보상 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35원, 그 당시에 35원도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민회 창립 제안을 하고 대한신민회를 창설할 목적으로 기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은 미국 공립협회에서 모금한 돈으로 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4월 초순에 비밀단체로 알려지면 뭐 틀림없이 탄압이 들어올 테니까요. 그래서 대한신민회 뉴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걸 창립을 하게 되고 집행원은 자신이 맡고 총감독은 양기탁을 맡습니다. 근데 본부를 대한매일신보사 내에 둡니다. 저렇게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대한매일신보사의 사장이 영국 사람이 베델이었습니다. 사장이 베델이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런 거 감시나 이걸 이제 피할 수 여기는 간섭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인들의 감시를 피할 목적으로 대한매일신보사 내에 본부를 뒀습니다. 그리고 신민주의는 신사상, 신교육, 신도덕, 신문화, 신실업, 신정치. 그래서 모든 면에서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민회라는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7년에 그 헤이그 만국평화회 밀사 사건이 일어나죠.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렇게 이제 3인을 보냈는데 결국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고종이 퇴위를 하게 됩니다. 퇴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1907년 8월 1일에 군대가 이제 강제 해산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강제 해산 시키려고 그러니까 일부 군인하고 의병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의병 전쟁이 일어나는데 물론 그런 일본 군대를 당할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그 의병 전쟁을 신민회가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 대성학교는 신민회의 목적과 이념에 따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재벌의 손자 이종호를 설득을 해가지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성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장이 아주 유명한 분들을 세우고 대변교장이라고 하는 건 교장이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교장 업무를 못할 때 이제 대신하는 그걸 이제 대변교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대변교장은 안창호 자신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여러 가지 처음 만들 때 조건이 아주 좋아가지고 개교 즉시 명문이 되고 근데 목표는 국권 회복 운동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그 다음에 국민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을 양성한다. 이게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애국주의, 건전한 인격을 양성하고 체육, 군사훈련도 물론 시켰죠. 독립군 양성이 기초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신민회가 구상하고 있는 해외 독립군 창건과 맞물린 그런 교육을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5인 사건인데요. 요건 이제 안명근이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때 이제 황해도에서 군 자금을 모으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안학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일제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관계도 없는 모든 그 애국지사들을 다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105명에게 실형 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잡힌 대부분이 신민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저 군 자금 모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냥 소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신민회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건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되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있던 그런 공립협회를 이제 외국으로도 프레진탄스크입니다. 지방에 또 만들고, 블라디보스토크 지부에도 만들고, 그리고 1909년에는 하와이의 한인 합성협회와 미주협회를 통합을 해가지고 국민회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역별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통합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909년에는 순종이 평양 서궁을 순환했습니다. 저건 뭐냐면 이등방문이 순종을 모시고 전국을 순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것처럼 모양은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이등방문이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이런 거였죠, 그죠? 자기가 이제 모시고 다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뭐 그냥 끌고 다니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동원을 하라 이런 그런 공문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창호 학교에도 오게 되죠. 그러면 이토하고 황제가 동등한 자격으로 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죠? 학생들 동원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왜 태극기하고 일본기를 같이 들고 있어야 되냐? 우리 황제가 오는데 이랬습니다. 그래서 안창호는 학생들 동원도 거부를 하고 일본기도 들지도 않고 이렇게 했죠. 문제가 됐지만 이제 그런 소식이 있다는 걸 이토가 듣고 뭐 만만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그럽니다. 만나가지고 면담을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벌은 받지는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이동희 강윤이 좀 억울하게 감금이 돼 있던 독립투사들을 항의를 해서 결국 이제 이토가 즉시 석방을 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09년에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일어나죠, 그죠? 1909년 10월 26일. 그래서 근데 이제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직접 관련은 없는데 계속 와서 잡아갑니다, 그냥. 득대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관여가 되지 않았지만 용산 헌병대로 가가 수감이 돼가지고 수개월 동안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일본의 간섭이 많아지고 하니까 망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감시도 심해지고 탄압도 심해지고 하니까 1910년 4월에 거국과 나라를 떠나면서 만든 노래다 이런 의미죠. 그걸 남기고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가서 청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독립투사들하고 독립기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논의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독립운동, 독립기지를 만들 때 유동열, 김희선 이런 분은 우선 신문 잡지를 발행해가지고 여론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안창호 이 그룹은 빨리 한인촌을 건설하고 독립군 기지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분 만들고 언제 다 하느냐 이래가지고 실행 방법을 가지고 갈등이 아주 심화됐는데 겨우 이런 갈등들이 잘 해결이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1910년 8월 달에 나라가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죠? 대한제국의 종말을 맞게 됩니다. 하늘 합방이 일어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9월 달에 독립운동 관계자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해삼위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이때도 또 독립운동을 두고 또 방향을 두고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때는 오히려 유동열, 김일성에서 독립군을 결성을 하고 즉각 국내를 진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안창호 쪽은 좀 어차피 시간이 많이 가야 되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안촌도 건설을 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좀 키우고 힘을 키워서 가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유동열, 김희선 이 그룹은 일본 관인에게 체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무산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관학교가 몇 개 생겼습니다. 1911년에 신흥무관학교가 생기고 13년에
독립무관학교가 신민의 동지가 이제 주로 하는 독립무관학교도 생기고 1916년에는 도산 이갑이 또 별도로 밀산 무관학교에서 무관학교가 몇 개 생기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군인들을 키우고 독립투사들을 키우는 이런 학교들이 몇 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또 대동 공부를 재가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강 정정한 함께 이제 국민의 시베리아 총회 설치도 하고 육로로 미주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9월 28일 날 다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독립군 기지를 개척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재원이 돈이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서는 조달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이제 조달할 목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제 자기가 없는 동안에 미 협회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국민회와 대동보국회가 합쳐져 가지고 대한인 국민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은 미주 지역 한인의 최고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활동을 하던 여러 가지 모임들이 대한인 국민회로 통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기가 비교적 조금 수월했던 그런 면이 있죠. 1912년에는 북미 실업주식회사, 결국 이제 재원, 돈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북미 실업주식회사 이런 걸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둘째 아들 필선이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여러 군데 있던 그런 지방총회, 시베리아, 하와이, 만주, 북미 다 있던 걸 합쳐가지고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 이번에 중앙총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총회장으로 도산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앙사무소를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힘이 좀 커지니까 우리가 그 한일 합방이 되긴 했지만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인은 국적 일본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한국인은 독자적으로 대한인 국민회가 담당한다. 한국인들에 대한 관리는 일본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국인은 대한인 국민회가 담당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미국 정부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이건 뭐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행동이 독립적으로 간섭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흥사단을 창단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단체죠. 그죠? 그래서 그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를 재미민족 자치기관으로 성립한 걸 강화를 하고 5월 달에 흥사단 발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기를 대회하고 LA에서 창단을 하는데 결국 이제 흥사단 본부도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1월 달에 장녀가 출생을 하는데 저 장녀는 뭐 거의 10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으로는 미군 해군의 국가안전보장국 비밀정보분석가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여성으로는 최초의 그런 자리를 수행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5월 달에 하와이 방문을 하고 그때 이제 하와이에서도 또 이승만하고 박용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큰 그 이념이 달라가지고 갈등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개월 체류를 하면서 이제 그 갈등을 해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북미 실업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멕시코를 방문을 합니다. 또 멕시코가 여러 가지 뭐 힘든 일이 있다. 주민들 간의 사이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동포들을 지도할 목적으로 대한인 국민의 멕시코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방회의도 조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 거의 1917년 10월에 가서 이듬해 8월까지니까 거의 한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신용이 다시 회복이 되고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율적인 통제 체계를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한인 국민의 산하에 멕시코 연합지방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미국에 있는 본부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고 그때는 이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고 패전국이 전쟁에서 지는 나라는 식민지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자결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파리 강화표나 이제 파견을 결의를 하는데 결국 이제 파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흥사단인데 그 사라는 게 문사와 무를 키운다는 거죠, 그죠? 문사와 무사를 같이 키워가지고 애국지사를 키운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흥사단 설립이 이제 빨라졌는데요. 강화가 됐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각 도마다 책임자를 정해가지고 미국과 국내의 연결망을 만들어가지고 단원을 뽑을 때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예비단 단우가 있고 통상 단우가 있고 특별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비 단우에서 6개월 동안은 훈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니 집회와 훈련 참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엄격한 문답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상 단우가 됩니다. 예비 단우에서 통상 단우가 될 때까지가 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특별회원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회원은 또 특별한 기원을 뒀습니다. 그래서 기본 목적은 민족의 힘을 기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건전한 인격 수련으로 독립운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게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창립 당시에는 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념은 무실, 실학사상이죠. 역행,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충성, 용감, 이 네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흥사단 깃발을 만들었는데 저기에서 이제 황색은 무실을 나타내고 적색은 역행을 나타내고 백색은 충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청색은 용감한 걸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이념을 깃대에 담고 가운데 이제 새가 한 마리 그려져 있잖아요. 새처럼 이제 새가 하늘을 오르듯이 이런 기백으로 한다는 것과 새의 글자가 저게 사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사자. 흥사단의 사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깃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원동, 중국 쪽에 이제 흥사단이 또 정식 출범을 하게 되고 미주본부, 그래서 관할구역은 국내, 중국, 연해주, 일본 등 여러 가지 이제 관할구역을 다 결정을 하게 되고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단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뽑았습니다. 초기에는 그 흥사단에 상해 독립운동가들을 대거 가입을 시켰습니다. 김고, 안정근, 손영도 이런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특별회원 제도를 만들었었죠, 그죠? 그래서 저런 분들은 그런 문답을 하지 않고 6개월 동안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입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가리지 않았어요. 사회주의,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다 들어올 수 있고 흥사단의 그런 정신만 실행을 하면은 단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